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저로 플랫포머 게임 만들기 코스의 9번째 강의, 페이저 메뉴와 게임 UI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타이틀 화면부터 게임 오버 화면까지 플레이어가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UI를 페이저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퀴즈도 10개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틀씬 만들기, 두 번째 메뉴 버튼 구현, 세 번째 일시정지 기능, 네 번째 게임 오버 화면, 다섯 번째 점수 표시 HUD, 그리고 마지막으로 씬 전환 효과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타이틀 화면은 게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플레이어에게 게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환 구간 역할을 합니다. 좋은 타이틀 화면은 플레이어의 기대감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줍니다. 타이틀 씬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씬 클래스를 만들고 페이저 이 씬을 상속받습니다. 생성자에서 슈퍼를 호출할 때 키 속성으로 씬의 고유 이름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서는 타이틀씬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키 값은 나중에 다른 씬에서 디스 씬 스타트로 이 씬을 호출할 때 사용되는 식별자입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는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게임 타이틀 텍스트를 화면에 배치합니다. 스트로가 스트록 식리스 속성으로 텍스트에 외곽선을 추가해서 어떤 배경에서도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스 SPAC to start 같은 안내 텍스트에 깜빡임 효과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깜빡이는 텍스트는 플레이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는 페이저의 튠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유효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애니메이션이 목표값에 도달한 후 원래 값으로 되돌아오고 리피트를 -1로 설정하면 이 동작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깜빡이는 텍스트 구현 코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레드 텍스트로 안내 텍스트를 추가하고 셋오러진으로 중앙 정렬합니다. 그 다음 디스, 튠스 레드로 튠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데요. 타워기치에 방금 만든 텍스트 객체를 지정하고 엘퍼를 0으로 설정합니다. 엘퍼는 투명도를 나타내며 0은 완전 투명, 1은 완전 불투명입니다. 도레이션은 500m초, 즉 0.5초 동안 투명해지고 유효가 true이므로 다시 불투명해지며 리피트이 -1이므로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제 키 입력으로 씬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once 메서드인데요. on 메서드 대신 once를 사용하면 이벤트가 딱 한 번만 실행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플레이어가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더라도 씬 전환이 중복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게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키 입력 처리 코드를 보겠습니다. 디스, 인포트, 키보워드, 원스에서 키다운 스페이스를 감지하여 디스 씬, 스타트로 게임 씬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클릭도 디스 인포트, 원스로 한 번만 감지하도록 설정합니다. 원스 메서드 덕분에 플레이어가 실수로 여러 번 눌러도 안전하게 한 번만 씬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인터랙티브 버튼 만들기입니다. 게임 메뉴의 버튼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등 다양한 상호작용에 반응해야 합니다. 페이저에서는 set 인터랙티브 메서드를 호출하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가 인터랙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터 오버, 포인터 아웃, 포인터 다운 같은 마우스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버튼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레드 텍스트로 스타트 텍스트를 만들고 셋오러진 0.5로 중앙 정렬한 뒤 set 인터랙티브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 포인터 오버 이벤트에서 텍스트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포인터 아웃에서 다시 흰색으로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다운, 즉 클릭 시 게임 씬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바뀌면 플레이어에게
직원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구나라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일시정지 기능은 왜 필요할까요? 게임 도중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거나 설정을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시정지 기능은 플레이어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게임 설정을 변경하거나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좋은 게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기능입니다. 일시정지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ESC 키를 누르면 현재 게임 씬이 일시정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일시정지 상태라면 리줌으로 재개하고 포즈 씬을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 씬을 포즈로 일시정지하고 포즈 씬을 론치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론치와 스타트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스타트는 현재 씬을 종료하고 새 씬을 시작하지만 론치는 현재 씬을 유지한 채로 새 씬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포즈 씬에서는 반투명 검정 사각형을 그려 게임 화면 위에 오버레이를 만듭니다. 게임 오버 화면은 플레이어의 도전이 끝났을 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의 최종 점수를 보여주고 다시 도전하거나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비록 게임에서 졌더라도 격려 메시지와 함께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 코드를 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씬 클래스에서 주목할 점은 이니트 메서드입니다. 이니트 메서드는 씬이 시작되기 전에 호출되며 다른 씬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전 게임 씬에서 전달한 점수를 디스, 파이널 스코어에 저장합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는 GAME 오버 텍스트와 함께 최종 점수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서 스코어, 뒤에 점수를 동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씬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씬 스타트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로 객체를 전달하면 됩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현재 레벨, 플레이 시간 등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게임 오버 화면에서 상세한 통계를 보여주거나 다음 레벨로 진행할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데이터 전달 코드를 보겠습니다. 게임 씬에서 게임 오버가 발생하면 디스 씬 스타트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스코어, 레벨, 타임 등이 담긴 객체를 전달합니다. 게임 오버 씬의 이니트 메서드에서는 데이터 파라미터로 이 객체를 받아서 각 값을 저장합니다. 만약 전달된 값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 값도 설정해 두었습니다. 스코어가 없으면 0, 레벨이 없으면 1, 타임이 없으면 0으로 설정됩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게임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정보 패널입니다. 점수, 남은 생명, 시간 등 플레이어가 게임 중에 항상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HUD는 게임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플레이어가 현재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HUD 구현 코드입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 스코어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스코어 텍스트를 화면 왼쪽 상단에 배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트 스크롤 팩터 0입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카메라가 이동해도 이 객체는 화면에 고정됩니다. 사이드 스크롤 게임에서 캐릭터를 따라 화면이 움직여도 점수 표시는 항상 화면 왼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업데이트 스코어 메서드는 점수를 추가하고 텍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씬 전환 시 부드러운 효과를 추가하면 게임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것보다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새 화면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페이저에서는 카메라의 페이드아웃과 페이드인 메서드로 이런 페이드 효과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전환 효과 코드입니다. 현재 씬에서 디스, 캐머러즈, 메인의 페이드아웃을 호출하면 500m초 동안 화면이 검정색으로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캐머러 페이드아웃 컴플리트 이벤트를 원수로 감지해서 페이드아웃이 완료되면 다음 씬으로 전환합니다. 새 씬의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는 페이드인을 호출해서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고 전문적인 씬 전환이 완성됩니다. 세토러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토러진은 객체의 기준점, 즉 앵커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기본 값은 좌상단인 0, 0입니다.
세토러진 0.5를 호출하면 기준점이 객체의 정중앙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화면 중앙좌표 400, 300에 텍스트를 배치할 때 세토러진 0.5를 쓰면 텍스트의 정중앙이 400, 300에 위치하게 됩니다. 화면 정렬의 필수적인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실전 UI 구성 팁입니다. 좋은 게임 UI는 직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버튼의 크기와 간격을 통일하고 색상 테마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에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색이 변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피드백이 있어야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이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저에서 신의 고유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슈퍼키 타이틀 신, 번 디스 네임은 타이틀 신, 3번 신, 레지스터 타이틀 신, 4번 컨스트럭터 타이틀 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 슈퍼키 타이틀 신입니다. 페이저에서 신의 고유 이름은 생성자에서 슈퍼의 키 속성을 포함한 객체를 전달하여 지정합니다. 이 키 값은 다른 신에서 디스 신, 스타트 등으로 해당 신을 호출할 때 사용되는 식별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프레스 SPAC to 스타트 텍스트가 깜빡이는 효과를 구현할 때 튠 설정에서 요요, 트루와 리피트 -1의 조합이 의미하는 것은 1번 애니메이션이 한 번 실행되고 멈춤, 2번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만 무한 반복됨, 3번 애니메이션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무한 반복됨, 4번 애니메이션이 뒤로만 무한 반복됨. 정답은 3번 애니메이션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무한 반복됨입니다. 요요 트루는 애니메이션이 목표값에 도달한 후 원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리피트 -1은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엘퍼 값이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것이 무한 반복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디스 인포트 키보워드 원스에서 원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페이스바만 감지하기 위해서, 2번 이벤트 리스너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3번 중복 입력으로 인한 신 전환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 다른 키보드 입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원스 메서드는 이벤트가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합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실수로 여러 번 누르더라도 신 전환이 한 번만 발생하도록 하여 중복 실행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텍스트에 세토러진 0.5를 적용했을 때의 동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텍스트 크기를 50%로 축소하여 화면 중앙에 배치함, 2번 텍스트의 기준점을 중앙으로 설정하여 지정한 좌표가 텍스트의 정중앙이 됨, 3번 텍스트의 투명도를 50%로 설정함, 4번 텍스트가 화면의 50% 위치에 자동으로 배치됨. 정답은 2번입니다. 세토러진 0.5는 객체의 기준점을 중앙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저 객체의 오러지는 좌상단 0, 0이지만 세토러진 0.5를 사용하면 중앙이 되어 지정한 좌표가 텍스트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저에서 게임의 각 화면을 씬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아키텍처적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게임의 전체 파일 크기가 줄어든다, 2번 씬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어 보안이 강화된다, 3번 코드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각 화면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4번 모든 씬이 동시에 실행되어 성능이 향상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각 화면을 별도의 씬으로 분리하면 관심사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코드가 모듈화됩니다. 코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팀 협업 시에도 각자 다른 씬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타이틀 화면의 텍스트 스타일에서 스트로크와 스트록 식리스 속성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하기 위해, 2번 텍스트의 폰트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3번 텍스트에 외곽선을 추가하여 배경과 구분되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4번 텍스트의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스트록는 텍스트의 외곽선 색상을, 스트록 식리스는 외곽선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다양한 배경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표시될 때 외곽선이 있으면 어떤 배경색에서도 텍스트가 잘 보여서 가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저의 틴에서 엘퍼 속성을 0으로 설정하고 도레이션 500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은 1번 객체가 즉시 사라진다. 2번 객체가 500m초 동안 서서히 투명해진다. 3번 객체의 크기가 500m초 동안 0으로 줄어든다. 4번 객체가 500m초 후에 갑자기 사라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엘퍼는 투명도를 나타내며 0은 완전 투명, 1은 완전 불투명입니다. 도레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나타내므로 엘퍼 0과 도레이션 500의 조합은 객체가 0.5초 동안 서서히 투명해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만듭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게임에서 타이틀 씬을 레스토랑의 입구에 비유한 이유와 그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플레이어에게 즉시 게임을 시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2번 게임의 모든 기능을 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3번 플레이어에게 게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4번 게임의 로딩 시간을 숨기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바로 테이블에 앉히지 않고 환영 인사와 메뉴판을 제공하듯이 타이틀 화면은 플레이어에게 게임의 첫인상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환 구간 역할을 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디스 씬, 스타트 게임 씬과 관련하여 씬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스타트 메서드는 현재 씬을 유지하면서 새 씬을 추가로 실행한다. 2번 스타트 메서드는 현재 씬을 종료하고 지정된 씬을 시작하며 씬의 키 값으로 호출한다. 3번 스타트 메서드는 모든 씬을 동시에 종료한다. 4번 스타트 메서드는 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디스 씬의 스타트는 현재 씬을 종료하고 지정된 키 값을 가진 씬을 새로 시작합니다. 씬은 생성자에서 지정한 키값인 문자열로 식별되며 클래스 인스턴스가 아닌 문자열 키로 호출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저 씬의 크리에이트 메서드와 관련하여 올바른 설명은 1번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매 프레임마다 반복 실행된다. 2번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씬이 시작될 때 한 번만 실행되며 화면 요소를 초기 배치한다. 3번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씬이 종료될 때 실행된다. 4번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사용자 입력이 있을 때마다 실행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페이저 씬의 생명주기에서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씬이 시작될 때 정확히 한 번 호출됩니다. 게임 오브젝트 생성, 이미지 배치, 텍스트 추가, 이벤트 리스너 설정 등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매 프레임 반복 실행되는 것은 업데이트 메서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페이저 메뉴와 게임 UI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타이틀 씬부터 버튼, 일시정지, 게임 오버, HUD, 그리고 씬 전환 효과까지 게임 UI의 핵심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